지금 부동산 시장은 멈췄습니다. 전국 곳곳의 부동산 사무실은 엄청난 폐업을 기록하고 현장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정부 들어오면 이 어려움은 금방 풀리겠지.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외 요인들이 경제를 흔들고 있고 언제까지 숨막히는 시장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가치를 지켜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토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전매 제한 등 정책 리스크가 있고요.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의 출렁임이 심하고 젊은 층의 영끌 투자, 실패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수도권 일부만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미분양과 마피가 붙어서 가격 폭락 중이고요.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용이 아니라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실소유자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용도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토지는 다릅니다. 옆으로 붙일 수도 위로 쌓을 수도 없습니다. 토지를 늘릴 수 있다면 바다를 메꿔서 일본이랑 붙여야죠.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희소성이 바로 토지의 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산과 계곡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은 더하겠죠. 토지는 단순히 묻어두는 땅이 아닙니다.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첫 번째로 임대수익, 소규모 공장 창고를 건축을 해서 본업 월급 외에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개발 기대 모델입니다. 교통망, 개발 호재, 산업단지 등을 옆에 만약에 붙는다면 가치가 그냥 상승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매각 차익의 실현입니다. 목돈을 해소해서 10년치 임대 수익과 맞먹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 외에 수익원을 만들 수 있고 단순히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가능성의 자산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토지도 떨어지지 않냐? 맞습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가 줄고 부동산 전반의 시장은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은 거주 수요가 줄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산업, 물류,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부지,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산업과 경제활동은 반드시 토지 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은 줄어도 토지는 필요하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토지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는 개발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농지 전용, 임야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잘못 사시면 수년간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진입금액이 낮은 토지도 많습니다. 수천만 원, 심지어 천만 원대 진입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 리스크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땅만 선별해서 활용도를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는 만큼 안전한 겁니다.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즉, 땅을 사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땅 위에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땅은 실제 활용과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로 없는 땅, 맹지나 다름없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땅이 아무리 싸도 허가가 안 된다면 그 잠재력은 0에 가깝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상한 땅 사서 기다리는 게 토지의 장점이 아니라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고 그 건축한 용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임대와 매매가 가능한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 보시고 이런 걸 귀찮아 하신다 그러시면 그냥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피해야 할 토지와 체크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강조하는데요.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 규제가 심하고 실소유자가 아니면 개발해서 수익 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맹지, 도로 없는 땅, 좀 구력이 있는 분들은 잘 파악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왜 중요한지, 현황 도로가 있는데 허가를 낼 수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맹지입니다. 또 생각보다 토목비가 많이 드는 토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야 같은 거
주변 시세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땅이 80에 나왔어요. 싸다고 샀는데 토목비가 30, 50만 원씩 나오고 뺑 둘러서 옹벽하고 이러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번면도 많고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토지의 가치는 싼 값이 아닙니다. 활용성에서 나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거래가 되는 걸 사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아예 붙여놓고 봐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거의 다 체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배수로 같은 거 보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투기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짓거나 큰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소규모로 개발해서 일정한 수익을 내자는 거잖아요. 어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소규모 공장 창고를 지어서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제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 창고 짓고 매각 차익으로 10년치 임대 수익을 한 번에 실현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전환을 한 분이에요. 그럼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땅을 잡았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형이나 매각 차익형 이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수익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쪽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수천만 원대 혹은 소액 진입이 가능한 땅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땅이 아닙니다. 허가가 나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성이 명확한 토지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건축사, 토목, 중개사, 세무사, 시공자 등과 전문가 팀이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시다 보면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접근성은 좋지만 규제, 정책, 인구 감소,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토지는 희소성이 있고 산업적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와 활용성을 체크하시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허가가 되는 토지인지 아닌지를 습관처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정답은 토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실무적인 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